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흥신소 사기라는 주제로 영상이 많이 이제 검색이 되는데 흥신소 사기는 어떤 게 흥신소 사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소비자들이 흥신소에 의뢰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무엇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그런데 그대로 이행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미 돈은 다 지불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잠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흥신소 사기라고 하지 않을까요? 흥신소나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은 민사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신소 사기라는 단어는 형법에서 나오는 범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법 347조가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려서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이제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흥신소라던가 탐정사무소에서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려 가지고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챈 게 아니라 그 업체가 무능하다거나 이제 게으른 거, 이제 무식하면 형법상 이제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라는 이유로 이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능하다라는 것은 이게 범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변호사들도 무능한 변호사가 있고 게으르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직시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법상 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흥신소 사기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고 흥신소 피해를 보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소비자들이 흥신소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소비자들이 봤을 때 괜찮은 업체인지 게으른 업체인지 무능한 업체인지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체들 상담을 했을 때 모든 업체들이 자신들이 베테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하는 업체라고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다 자신들이 직원이 많고 큰 업체인 것처럼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것처럼 포장하고 전국에 지사도 있고 이런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 전화해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느 업체를 전화를 해도 비용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면 그 중에서 그나마 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본인의 고민 사항이라던가 본인 사건 사고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확보하고 수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핸드폰에서 이제 검색을 할 겁니다. 흥신소를 검색을 하든 사설 탐중을 검색을 하든 검색을 해서 10명 중에 9명은 대부분이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 전화를 걸 거예요. 그 전화를 걸어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게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노력을 다 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 변호사의 스펙을 확인하고 그 변호사의 전문 분야가 어떤 데인지 확인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할 겁니다. 대부분의 10명 중에 9명은 인터넷에서 상담을 해보고 우리 쿠팡이라던가 쿠팡이츠 같은 치킨을 먹을 때, 치킨을 주문할 때 아니면 피자를 주문할 때 어떤 것이 더 맛있을까? 어떤 것이 배달비가 1,000원이 더 싸고 2,000원이 더 쌀까? 요 정도 비교 분석하듯이 비교 분석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의 고민사항이라던가 정말 중요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노력을 다 한 것일까? 10명 중에 7명, 8명은 업체를 이용하고 나서 피해를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소비자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급자인 업체에게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점이 업체에게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허위 광고를 하고 과장 광고를 하는 거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심한 소비를 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악용하는 이제 공급도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한심한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이런 불량 업체들은 알아서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흥신소나 탐정이 필요로 해서 탐정을 찾아갔을 때 첫 번째 업체에 문의했을 때 내 사정 얘기를 다 하고 비용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업무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또
두 번째 업체에 문의를 했을 때 또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업체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비용을 조금이라도 저렴한 업체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누가 더 일을 잘하는 업체인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소비자들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자신의 핸드폰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전화 몇 군데 돌리고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 흥신소 업체가 되었든 탐정사무소가 되었든 그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호사들처럼.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직원이 10명이 되었다, 20명이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한들, 그리고 전국에 사무실이 있고 전국에 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들,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외에도 내 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 사무실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들 확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의뢰 비용이 3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50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500만 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3명 투입되고 4명 투입되고 그런 인건비 때문에 비용이 비싸거나 차량이 2대가 투입이 되고 3대가 투입이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비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 사무실조차 방문하지 않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한다라는 게 그게 과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지 않을 뿐더러 계약서조차도 쓰지 않는데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주거나 잘 해줄 이유가 있겠어요? 변호사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계약대로 일을 잘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변호사 협회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징계를 받게 되는데 민간 조사에 관한 탐정에 관한 부분들은 징계를 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에서 관여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를 징계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없다 보니까 또 흥신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신소 피해가 발생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이 업체에게 계약을 했고 돈을 입금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남겨놔야 됩니다. 나중에 계약을 이제 불이행했을 때 그걸 가지고서 민사소송을 할지 아니면 경찰서에 고소를 할지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작성하지도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사무소에 찾아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겨놓지도 않고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 이렇게 돈을 입금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이래 놓고서 나중에 피해를 호소한단 말이죠. 그리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의뢰 자체가 소비자 스스로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서 자기도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못하거나 이런 자료를 남겨놓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탐정을 고용하고 흥신소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위임 대리, 임의 대리라는 그 합법적인 그런 절차들이기 때문에 절대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계약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영수증이라도 이제 받아놓는 게 의뢰를 할 때는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계약하는 절차들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이런 흥신소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쯤 하기로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흥신소 피해라던가 탐정사무소에게 이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똑똑한 소비자들, 똑똑한 시청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